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일부 홍유경입니다. 이 뉴타운 출구 전략으로 정비구역, 해제구역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안 사업 자체는 속도가 빠르게 붙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저희 고민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구역 내에 포함된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해제에 찬성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이 요즘 들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글쎄요, 이런 결정의 방향성을 참 잡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증, 어떤 질문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사항들 함께 할 테니까 전화와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 열려 있습니다. 서울 전화 02-3424-0705번이고요. 문자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8289번으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전문가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정확한 눈썰미, 냉철한 판단력으로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더해줄 부동산계의 젠틀맨 노건희 팀장. 발빠른 시장 정보로 보다 안전한 투자처와 더불어 현명한 투자 전략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국내 최초 부동산 고민 상담 프로그램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투자 솔루션 노건희 팀장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 솔루션 노건희 팀장입니다. 네. 이번에 들어와서 국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혹은 매수할 부동산에서 궁금증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노 팀장님,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나 어떠한 질문들이 현장에서 가장 많은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가장 궁금한 내용은 이제 아파트 시장에 대해서 더 이상 더 매수를 추격 매수를 할지 아니면 지금 매수를 하지 말고 스톱하고 다른 쪽으로 가야 할지 이런 궁금증이 많으신데 네. 워낙 그 건 바이 건으로 다 틀리기 때문에 네. 자세한 그 번지수나 아파트 명을 알려주시면 그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궁금증은 계속해서 있는 상황이군요. 하지만 아파트가 아닌 대안 투자를 찾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궁금증도 많은 상황.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들의 고민사항 서울전화 02-3424-0705번, 문자샵 8289번으로 도움 드리니까 함께 하시고요. 자, 오늘 노건희의 파워 부동산 준비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미국 대통령 트럼프 당선자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감세를 약속했는데요. 이 같은 약속을 실행하면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고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노건희의 파워 부동산에서는 미 대통령 트럼프 당선에 따른 한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한국 부동산이 크게 좌지우지 될까? 하지만 또 이게 예민하게 문제로 적용이 돼서인지 많은 뉴스에서 다뤄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어떤 포인트 준비해 주셨나요? 워낙 그 트럼프가 될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트럼프가 되면 어떤 방식으로 갈지 네. 그냥 단편적으로 좀 인종 비하 아니면 여성 비하 이런 것 뿐만 아니고 이게 큰 틀에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트럼프 당선이 된 국내 반응이에요. 우선 주식시장이 많이 폭락을 했죠. 이렇게 보시면 트럼프 리스크라고 해서 알 수 없고, 그러니까 가장 경제에서 반대하는 것이 알 수 없고 불확실성을 가장 경계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하락했고 그래서 잘 모르기 때문에 금과 은 그리고 구리 등 원자재 자산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특히나 그리고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달러의 가치가 상승되는데 그 다음으로 좀 볼 것은 이게 트럼프가 어떤 경제 정책을 이끌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냥 이 사람도 미국 대통령이고 그다음 미국에서 많은 경제 활동이 우리나라에게 직간접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그걸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재정 정책이에요. 재정 정책은 1조 달러의 인프라를 투자하겠다. 그리고 소득세, 법인세를 감면하겠다. 이걸 쉽게 생각하면은 친기업적인 방향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더 많은 돈을 미국 내에 투자
투자해서 기업이 활성화되고 그 활성화돼서 경기를 살리겠다는 말이고 두 번째는 통화 정책입니다. 통화 정책은 뭐 앨런 의장 교체, 뭐 도드 프랭크 법안 폐지 이렇게 하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한마디로 금리를 이제 인상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금리를 저금리 기조로 가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현금을 이제 투자할 수 있게 그래서 소비자들이 살아날 수 있게 그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세 번째가 통상 정책이죠. 이게 가장 이제 우리나라가 그럼 민감하게 보는데 뭐 낮부터는 기존 FTA 협상을 재협상해서 적극적으로 보호 무역으로 가겠다. 그리고 산업 고용은 이제 규제 완화 등을 통해서 화석 산업, 특히 석유에 대한 그 산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불공정 무역을 타파해서 미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재정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가서 그 내수를 살리고 그리고 금리는 저금리 기조로 인정하겠다. 그리고 통상 무역은 더 이상 미국이 손해 보지 않는 무역 구조로 가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이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갈지 큰 그림은 저희가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방식이 되겠냐면은 이제 재정이 확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돈을 풀어가지고서 경기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 많은 그 돈을 풀어가지고서 재정 적자를 감수해서 기업들을 살리겠고, 그러니까 기업 위주의 정책을 펼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미국 국채를 발행해야 돼요. 왜냐면은 돈이 없잖아요, 지금. 돈이 없으니까 미국 국채를 많이 발행해서 그 돈으로 경기를 살리고 그러면 통화량이 증가됩니다. 특히나 그 수입 관세가 증가되는데 이거는 보호무역이니까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오는 수입품들을 관세를 붙여가지고서 자국민의 기업을 살리겠다는 거에서 돈도 풀어지고 수입품도 물가가 올라가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증가로 인해서 트럼프는 원하는 것은 저금리로 인해서 기업들이 잘 살고 소비자 그 심리를 띄고 싶은데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되면 연방은행에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트럼프의 의지와는 반대로 금리가 인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이뤄지면 우리나라 부동산 현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이 가장 키포인트가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첫 번째로 이제 수익형 부동산의 가치를 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미국의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금리도 인상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국제적인 통화가 미국으로 쏠리지 않고 우리나라로 올 수밖에 묶어놓으면은 미국보다 우리나라 금리가 더 높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금리에 맞춰가지고서 우리나라 금리를 높이면 아무래도 지금 저금리 기조로 인해서 그 수익형 부동산의 가치가 높아졌는데 그런 수익형 부동산의 가치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반대 얘기죠.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이 하락하게 되면은 그 차익형 부동산의 인기가 점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세 번째는 그 선별적인 부동산 투자예요. 아무래도 금리가 인상하게 되면은 그 부동산이 좀 하락되는 그 부동산도 있을 거고 상승되는 부동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잘 선별해 가지고서 좀 투자에 좀 유입하고 좀 보수적으로 좀 투자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서민형 부동산 수요 증가와 가치 증가입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가 어떤 것은 올라가고 어떤 건 내려가면은 가장 안정 자산을 돈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가장 안전한 게 뭐냐? 그럼 그게 서민형 부동산입니다. 왜 서민형 부동산이 안정적이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서민들의 부동산은 이게 선택할 수가 없어요. 서민들이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비자발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런 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 물고 거기다 약간의 거품이 일을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고가 부동산보다는 서민들이 갈 수 있는 부동산, 뭐 다세대라든지 아파트 소형 평수라든지 그런 쪽으로 투자 관심을 보는 게 큰 틀에서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트럼프가 당선되고 올 연말에 금리 인상이 예상되었지만 그 당장 오르지 않지만 차츰차츰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큰 그림으로, 큰 흐름으로 보시고 투자하시는데 좀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 부동산 시장의 투자 전략까지 짚어주셨는데 사실 이 선별적 투자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주시거든요. 근데 이 선별적인 방법을 택하기 위한 팁이 있다면 선별을 하기가 어려워 사실 투자를 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팁이 있다면 지금 어떠셨을까요? 보시면 이제 너무 쏠림 현상 있잖아요. 네. 쏠림 현상은 지금 이제 재건축, 이제 신규 아파트에서 지금 쏠림이 있는데 네. 그런 거의 시장보다는 앞으로 보실 때 좀 이렇게 서민형 주택, 그러니까 서민들이 어쩔 수 없이 가는 부동산, 그러니까 다세대라든지 뭐 소형 주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이기지 못해도 지지 않는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노건희의 파워 부동산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상담 도와드려야겠죠? 서울 전화 02-3424-0705번 그리고 문자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8289번으로 고민 내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고민 상담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문가의 의견 참고하지만 투자는 신중하셔야 된다는 거 유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제가 그 강동구 네, 고덕동의 그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네, 24평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네, 네. 이제 제가 실거주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 그 향후에 그 전망이 좀 어떨까 싶어서요. 네. 아직 입주는 안 한 거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실거주로 입주를 할까? 향후 전망에 대한 궁금증,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평형대가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24평이요. 알겠습니다. 거주하면서 향후 같이 시세 차익이 좀 날까? 이 부분 궁금하신 거죠? 네,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인사부터 예, 나눠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그 실거주로 하시는 거죠? 네, 이야기만 좀 올랐으면 좋겠어요. 맞죠? 좀 올랐으면 제가 결론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도 말씀드리면 이제 실거주로는 동그라미 그 투자로는 좀 X표를 좀 드리고 싶어요. 아, 예, 그래요? 좀 아쉽지만, 예. 제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예, 그 첫 번째 이유는 여기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그 2017년도에 그 입주한 아파트네요. 예. 예, 그래서 아니요. 입주 아직 안 했어요. 예, 2017년도 내년에 입주한 예, 아파트, 그렇죠. 입주한 2017년도요. 아파트고 저 고동역으로 이제 도보 이용 가능하고 뒤에 녹지가 풍부하고 뭐 학군 양호하고 생활 편의 시설 괜찮아요. 그래서 실거주하기에는 매우 좋은 아파트입니다. 근데 제가 그 실거주와 투자를 이렇게 다른 의견 드린 이유가 첫 번째는 이제 매매가 있어요. 지금 여기 20평대 그 매매가액이 한 6억 한 중반 정도 할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요 근처에 아파트들이 거의 같은 그 연식 아파트가 한 6억 중반 정도 해요. 그러니까 새 아파트 치고는 그렇게 비싼 아파트가 아니에요. 아, 예, 근데 문제는 이게 전세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보통 아파트 값이 오르는데 전세가 상승에서 매매가 상승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근 아파트 전세가가 지금 6억 중반이지만 한 5억, 한 4억 후반에서 한 5억 정도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전세가가 한 5억 5천에서 5억 후반대까지 가야지 이 전세가를 좀 올릴 수가 있거든요. 아, 근데 그 기간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년 내지 3년 정도 있어야지 이 매매가가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긴 호흡을 좀 보셔야 하는 게 맞을 거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지역적인 이제 특성이 있어요. 네. 강동구 그 전체적인 문제인데 이 강동구에 가장 큰 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여기 미사지구죠. 네. 미사지구 지금 입주가 벌써 입주한 아파트도 있고 2017년, 2018년도까지 계속 2년, 3년 동안 계속 입주를 해요. 그래서 이 물량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가가 올라야지 매매가를 올릴 수가 있는데 계속 입주가 하다 보면은 여기 전세가가 쉽게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위례죠, 위례.
그 위례는 이제 그래요? 송파 문제인데 강동하고 송파하고도 좀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 예. 위례 때문에 송파의 그 신규 아파트, 그러니까 기존 아파트 아닌 그 신규 아파트 전세가가 올라가기 힘들고 송파 전세가가 올라가기 힘들면 이 강도구까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2년, 3년간은 아마 전세가가 쉽게 움직이지는 않을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매매가도 같이 올라가기 쉽지 않지만 또 실거주하신다니까 네. 그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떨어질 가능성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러니까 편안하게 뭐 10년, 20년 장기로 거주하시면서 내가 자산 가치를 올리진 못해도 좀 보존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제 추천해드리고 싶고 이것을 내가 뭐 전세 주고 2년, 3년 동안 단기로 투자하고 싶다 하시면은 좀 반대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아. 표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좀 아쉬운 답변이어서 그렇죠. 그 주변에 아무래도 추가로 신규 공급이 많다 보니까 그런 물량에 대한 부담이 좀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거주 목적이라면 찬성, 투자 목적이라면 일단 반대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서울전화 02-3424-0705번, 문자샵 8289번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예, 성남 수진동이에요. 네, 성남 수진동. 예, 네. 19평이 조금 못 되는 거, 단독주택인데요. 네. 예, 지금, 한 10년, 12년 정도, 11년에서 12년 정도 됐어요, 산지가요. 네네. 그때는 제일 비싸게 샀죠. 근데 지금 그래도 1가구 2주택에 또 걸려서 다른 것도 행사를 못 하고 있거든요. 다른 집을 좀 팔래도. 네. 그래서 이거를 그래도 손절매 해야 되는지 가지고 있으면 괜찮을지 몰랐어요. 네, 좀 고가에 매수하셨다고 했는데 매수하고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예, 그때는 최고 많이 그냥 금방 개발할 것처럼 그렇게 네. 했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자, 수진동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번지 혹시 불러주실 수 있으세요? 전세 금액이요? 번지요. 아니면 번지나 주소. 535번지요. 535번지. 535번지 단독주택을 지금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 주셨습니다. 네. 네, 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한다면 어느 타이밍을 하는 게 좋을지 인사부터 나눠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거 얼마 정도 이게 매수하셨죠? 그때 3억 2천이요. 아, 3억 2천. 그러면은 그때 19평이니까 한 평당 한 1,500 정도 되나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정도 하는 것 같은데 혹시 네. 지금 시세도 알고 계세요? 지금 시세요? 예, 예. 지금 시세는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네. 좀 많이 얼마 떨어졌죠. 정도 하세요? 예. 좀 마음 아프지만 얼마 정도 하시죠? 제가 한 1억 7, 8천 정도에 내놨어요. 지금. 아, 이게 평당 한 내놔 1,000만 원 봤어요. 주면 안 되네, 네. 지금요. 네. 그게 네. 단독주택이죠? 네. 제가 여기가 그러면 수진 1주택 제구역 말씀하시는 거죠? 예, 수진동이요. 예, 수진 재개발 지역. 제가 그럼 결론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네. 좀 아쉽지만은 지금 매도 타이밍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지금 1가구 2주택을 하셨죠? 예. 그러니까 기존 주택, 다른 주택과는 좀 가격이 좀 올랐나요? 다른 집이요? 예, 예. 예, 그거는 조금 이제 올랐죠. 올랐죠. 그러면 이제 예, 양도소 이걸 뭐 다른 주택을 팔게 되면 그거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서요. 아, 그래서 먼저 이 주택을 파시고 그리고 그 기존 주택도 좀 파실 계획이 있나요? 다른 주택도? 그 집이요. 네. 그래서 지금 그걸 꼭 팔아야 되는데 네. 안 그러면 이게 이것 때문에 지금 못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하나의 팁 아니면 팁을 드리잖아요. 같은 해에 좀 팔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예? 같은 해, 같은 연도에 팔기를 권해드리고 싶다고요. 왜냐면은 이래서 A라는 주택에 내가 양도소득세가 5천만 원이 있고 네. 그 B라는 주택에다가 손해가 한 5천만 원이 있으면은 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양도세가 없게 돼버려요. 아, 같은 해에 팔면요? 예, 예. 그래서 이래서 A라는 주택에 내 양도소득세가 양도 차액이 3천만 원 있고 B라는 주택이 5천만 원 있으면은 3천만 원 플러스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내거든요. 예.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은 하나의 주택은 양도 차익이 있고 하나의 주택은
그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같은 해 그 팔게 되면 합산이 돼가지고서 좀 양도소득세 좀 내려가겠죠. 예,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 예,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 물건에서 좀 볼게요.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 딱 보시면 이제 수진 1동 그 주택 재개발이에요. 그래서 성남시에서 많은 그 재건축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진행이 잘 된 것도 있고 잘 안 된 것도 있어요. 예. 가장 큰 이유가 좀 개발 방식에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역 내에서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에서 조합 추진이 조합 설립하고 사업 시행하고 이렇게 추진하는데 이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성남이나 LH 공사에서 이 지역을 다 매입을 한 다음에 건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방식은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이게 자본도 좀 덜하고 한데 하나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있어요. 그거는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남시나 LH 공사에서 자금이 풍부해가지고서 이 지역을 다 매수해야 되는데 그럴적인 그 자금적인 여력이 없어요. 그래가서 이게 가지 못하는데 제가 지금 매도를 지금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앞으로 이게 3년, 5년, 10년이 지나도 이 지역이 빨리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이 단기간에 되지 않고 언젠간 될 거예요. 언젠간 되는데 그 언젠간이 언제일 줄 모르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아마 10년 동안 마음이 많이 쓰렸을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좀 매도와 손절매 하시고 요 돈을 뭐 서울 지역 좀 중심부 지역에 다른 데 투자하셔가지고서 이득 보시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이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게 돈도 돈이지만은 우선 마음이 편해야지 수익도 들어올 수가 있고 일이 잘 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갖고 자면서 내가 왜 했을까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나오셔가지고서 아쉽지만 뭐 내년에 특별히 올라갈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래서 빨리 나오신 다음에 여기 금액이면은 지금 전세 보증금이 얼마 정도 되죠? 전세도 한 그때 처음에 내준 그대로 올리지도 않고 그대로 놔뒀어요. 그냥 집이 하도 허름해서요. 예. 그래서 뭐 1억 이상 돈을 이제 서울 쪽에 투자할 때가 많거든요. 그쪽을 투자하셔가지고서 하시면 되고 저 구체적인 투자 방향은 이제 방송 끝나고 전화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절매 하는 게 낫다는 예. 말이죠? 1년, 2년 사이에 이게 반등할 여력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가일 때 매수를 하셔서 사실 어떤 기대감으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그 가격에 또 매수를 하셨을 텐데 아쉽지만 그래도 매도 타이밍을 좀 빠르게 잡아보는 것이 좋겠다. 갈아타기 빨리 하자라는 의견 들어보셨습니다. 속상한 마음 있으시겠지만 다음 갈아타기는 더욱더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경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문자 상담, 전화 상담 함께 합니다. 서울 전화 02-3424-0705번. 좀 속상한 사연이 오늘 있어서 저희도 참 가슴이 아픕니다. 자, 샵 8289번 열려 있으니까 문자 상담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요. 네네. 지인으로부터 2, 3억 정도 여유자금이 있으면은 홍대나 네. 이대 근처에 네. 수입형 부동산으로 오피스텔이나 다세대에 투자해보라고 건의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네.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중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 궁금해서요. 네, 오피스텔과 다세대 주택 중에서 지역에 네. 따라 굉장히 차이가 있을 텐데 지금 홍대나 이대 쪽으로 살펴보셨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쪽에 네. 뭐 매물도 살펴보셨어요? 이런 아니요, 매물들. 저는 지금 건유만 받고 살펴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다고 그래서 연락을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홍대 그리고 이대 이렇게 지역 먼저 좀 살펴보고 나서 그 지역 안에서는 어떤 주택이 또는 어떤 투자 형태가 더 효율적일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수익형 부동산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차익형 부동산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제가 수익형으로요. 아, 수익형으로요? 그러면 지금 홍대 보시고 이대 보시잖아요.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대보다는 이제 홍대 쪽을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수익형, 차익형 둘 다 마찬가지로. 그 네. 이유는 이게 수익형 부동산의 가장 큰 적은 이게 공실입니다. 네.
예, 그 공실이 염려가 되면은 아무래도 임대가를 낮춰서 공실을 없애려고 하고, 그다음에 임대가를 낮추게 되면은 수익률이 떨어지고,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그 자산 가치가 떨어져서 그 매매가가 떨어지거든요. 네. 그 이대 같은 경우에도 뭐 이화여대라든지 연세대학교, 그래서 네. 뭐 학생들도 많고 2호선 바로 앞에 있으니까 뭐 네, 임차 그것 때문에 수요는 아마 예. 분류를 한 것 같아요. 예, 그 풍부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대만 보신 게 아니고 지금 홍대도 보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홍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뭐 홍익대 뭐 학생들이나 뭐 이대 뭐 연대 뭐 하고 서강대까지 뭐 학생들 수요뿐만 아니라 이게 홍대는 이게 더블 역세권이죠. 네. 이제 뭐 2호선하고 구황철도 이게 더블 역세권이기 때문에 훨씬 더 학생들뿐만 아니고 직장인들 선호도가 크고 가장 네. 큰 차이가 상권이에요. 네. 예, 그래서 옛날 과거에는 이대 신촌 상권이 홍대 상권을 압도했죠. 그래서 네. 주위에 물어보면 이대 신촌 알아도 홍대는 좀 아시는 분만 아시는 그런 상권이었는데 지금은 홍대 상권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커가는 지역에 더 투자하신 것이 맞다고 좀 생각하고요. 그러면 홍대 네. 어느 지역을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지금 홍대 처음 초창기에는 이제 홍대 인근만 이제 상권이 발달되었는데 점점 연남동 그 뒤편 뭐 당연히 발전소까지 서교동. 예. 네. 하고 이게 점점점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네. 지금 확대된 데는 아무래도 그 미래 가치까지 다 포함이 됐어요. 매매 금액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이제 저평가됐다는 게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냐면은 앞으로 그 상권이 어느 쪽으로 발달할 것인가라고 좀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상권은 이렇게 큰 길을 중심으로 이렇게 잘라져요. 그래서 네. 여기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은 여기까지 발달됐으니까 다음에는 여기 망원동 인근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합정동 쪽 그쪽 말씀하시는 거죠? 합정동은 지금 발달됐죠. 합정역 메세나폴리스나 그 뒤쪽으로는 먹자 골목 해가잖아요. 지금 네. 이미 더 발전됐어요. 그래서 싼 물건을 좀 보시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은 어디냐 그러면 망원역 인근으로 보이는 게 좋고 그리고 특히나 이 마포 지역의 특성이 있어요. 네. 그 마포 지역은 크게 3가지 먹거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상암 DMC, 그리고 두 번째가 이게 홍대 상권, 그리고 마지막이 그 공덕동 업무 지역.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네. 크게 봤을 때 네. 그래서 여기 망원동 지역이 이런 홍대 상권 그 확장도 이동할 수 있지만은 이 상암 DMC 그런 그 시설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고 좀 봐요. 그래서 상암동 같은 경우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파트하고 빌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물론 아파트가 좋은 건 알고 있지만 아파트에 가고 싶어도 못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금 내 여유 사정상. 그러면 네. 이 6호선 라인 따라 사람들이 이제 이동하게 되는데 그나마 제일 가까운 쪽이 여기 성산동하고 여기 망원동 쪽, 서교동 쪽. 그리고 이쪽을 많이 가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가지 토끼. 그래서 상암 DMC에 있는 수요도 잡을 수가 있고 홍대 상권으로 인한 그런 수요를 네. 잡을 수가 있는 요 지역을 권해드리고 싶고 근데 요 지역은 오피스텔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역적인 네. 특성상 이제 지금 막 커가는 이제 상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세대 빌라 중에서 좀 저렴하고 좀 신규 빌라를 보시는 게 좀 맞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빌라 다세대나 빌라 쪽으로 추천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저 9억하고 신규 빌라가 있는데 9억 같은 게 좀 투자시잖아요. 네. 투자하시면 이제 아무래도 전세가가 좀 많이 낮아요. 9억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이 좀 많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제가 처음 오프닝 말씀드린 것처럼 좀 보수적인 투자 그리고 네.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그 신규 빌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직접 가셔가지고서 어떤 물건이 있는지 그리고 임대가는 얼마인지 정확히 알아보신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장에서 네, 살펴보셔야 될 텐데 일단 이대 쪽보다는 홍대 쪽, 홍대 인근 쪽, 망원동과 성산동 인근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쪽으로 살펴보자라는 의견 주셨거든요. 사실 현장에서 매물을 더 살펴보고 나서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궁금증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더 정확하게 투자 방향 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상담 계속해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었는데요. 만나보도록 할까요? 여보세요? 네, 연결 이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먼저 세미나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1대1 상담을 원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시간, 목요일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오후 2시부터 계속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1대1로 상담을 도와드린다라고 합니다. 지하철 3호선 신사역 1번 출구고요. 토마스 빌딩 4층, 서울전화 02-3424-0705번으로 전화 상담 먼저 예약 신청하셔서 시간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전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세미나보다 조금 더 가깝게 상담 도와주는 시간을 준비를 해주셨네요. 특히 이런 분들 꼭 상담이 필요하다 지금 시점에서 어떤 분들일까요? 보통 지금은 있잖아요. 가지고 계신 물건보다는 이제 지금 신규로 뭔가를 매수하실 분들이 좀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물건을 사면은 어떠한 수익을 날 건지, 혹은 손해 보지 않을 건지 이런 상당히 많으신데 꼭 한번 매수하시기 전에 전문가의 상담을 하신 다음에 매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상담 이후에 매수를 하자. 특히나 매수를 고려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먼저 한번 들어보고 나서 움직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합니다. 자, 1대1 부동산 상담 도와주는 내용 서울전화 02-3424-0705번으로 예약 신청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문자 상담도 오늘 살펴드립니다. 샵 8289번으로 궁금한 내용 구체적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살펴보고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제가 중계동 무지개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네, 중계동 그래서 무지개 26평, 아파트. 예. 26평대에 살고 있는데 제가 네. 애가 둘이다 보니까 네. 좀 집이 좁아서 좀 넓은 데로 가고 싶은데 네. 예, 좀 중계동 근처에 거주도 하면서 조금 나중에 차익도 볼 수 있는 그런 조금 30평대 이상 되는 그런 아파트가 어디가 좋은지 네. 예. 그것 좀 알겠습니다. 궁금해서요. 자, 중계동 무지개 아파트라고 이야기를 주셨고요. 일단 그 동 자체는 인근으로 이동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세요? 중계동 네네. 쪽으로 이왕이면 중계동 쪽에서 예. 거주를 하셔야 되고 알겠습니다. 자, 중계동의 무지개 아파트 하지만 조금 더 넓은 평형대의 다른 아파트로 어떻게 갈아타게 하는 게 좋을까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제 큰 평수로 이제 이사 가시려는 건가요? 예. 예, 뭐 다른 이유는 네. 없으시고 이제 애들이 커가면서 가실 거죠? 예. 애들이 커가니까 이제 방도 하나씩 있어야 될 것 같고. 예. 30평대 보시고 계시나요? 네네, 30평대요. 제가 좀 결론도 또 말씀드리잖아요. 네. 애가 완전히 커서 큰 평수로 가실 거면은 지금 이 동네로 가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 동네에서 가실 거죠. 학교로 네, 이사하면 안 네.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친정이나 시댁이 다 이쪽 근처에 살다 보니까 네네. 아마 다른 쪽으로는 잘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선 실거주면 큰 평수로 가는데 이제 투자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그러니까 큰 평수로 이 동네에서 큰 평수로 가는 것은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그 지역마다 좀 색깔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요 동네 같은 경우는 노원구 같은 경우는 이제 소형이 가장 주된 평수예요. 예, 맞아요. 예, 소형 평수가 가장 많고 대표적인 베드타운이죠. 그래서 아파트, 학교 그리고 지하철역, 쇼핑마트 딱 4개만 있는 아파트 그 동네예요. 그래서 보통 작은 평수가 대부분 많기 때문에 큰 평수의 그 자산 가치 상승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선 제가 설명해 드리면 근데 지금 거주를 좀 넓게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셔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으실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중계동에서 다른 아파트 가시면은 큰 무리는 없는데, 그러니까 상승폭이 다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중계동의 내용이 지금 이제 가장 이슈화 되는 게 그 재건축. 왜냐면은 이제 재건축 연한이 30년이 다 와가니까 재건축
이슈가 가장 큰데 재건축을 원하시면은 이제 작은 평수가밖에 없고 대부분 다 저층이기 때문에 아마 살기에는 불편하실 거예요. 그런 쪽은 다 투자용으로 가시고 제가 봤을 때는 요 인근의 30평대 아파트 어느 구를 가도 특별한 크게 뭐 상승이나 하락이 없이 그냥 그대로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투자적인 면에서 가장 베스트라고 하면은 좀만 더 참으셨다가 좀 중형 평수가 많이 찾는 뭐 성동구나 마포구, 뭐 광진구 이런 쪽으로 이사 가시는 것은 더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노원구 중개 아파트가 지금 보시면 그 무지개 아파트를 보시면 이제 91년도에 그 아마 그 20평대가 가장 큰 평수일 거예요. 예, 그래서 좀 제일 좀 딴 데로 가시고 싶은데 애들이 좀만 더 크신 다음에 돈을 더 모으신 다음에 그 돈 가지고 재테크를 하시고 그 좀 평수를 좀 넓히고 싶으면 그 30평대가 맞는 색깔에 있는 아파트를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어요. 좀 투자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실거주로 하시면 이 근처 30평대 어느 곳에 가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지하철에 열이 좀 멀면은 조금 싸고 지하철이 가까우면 좀 비싸고 그래서 그 갭 차이가 뭐 저평가됐다 고평가됐다 되는 아파트가 솔직히 없거든요. 그래서 요 근처에 30평대 어느 아파트 가셔도 이렇게 살기 편하신 데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참고로 뭐 친정이나 시댁이랑 가까운 데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마트도 많고 교통편도 편해서 되게 좋기는 한데 네. 투자적인 면은 예, 좀 힘들어. 왜냐면은 여기 아파트가 보통 예. 다들 보시면은 예, 다 90년대 초반, 뭐 80년대 후반에 지은 아파트에서 3년, 5년만 있으면 이제 재건축 얘기가 나와요. 근데 재건축의 가장 큰 특징이 그 대리 지분이 있어야지 사업성이 있고 사업성이 있어야지 재건축이 잘 진행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중층 아파트가 많아요. 15층 정도 되는 중층 아파트 많기 때문에 재건축이 생각보다 쉽게 진행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건축 얘기 나오는 게 뭐 상계주공 8단지라든지 저층 아파트 그런 경우만 지금 되고 그게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중층 아파트로 가는데 그 시간이 딱 30년 된다고 바로 시작되는 게 아니고 10년이 될지 15년이 될지 뭐 5년이 될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재건축은 생각하지 마시고 살기 편하고 이 근처에서 여기 근처에 사시니까 30평대 뭐 친정이나 시댁 가까운데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투자적인 예, 측면에 더 알겠습니다. 예, 힘을 실어서 이야기해 주셨고 사실 거주를 또 특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그래서 어떤 아파트로 가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 사실 더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더 구체적으로 답변이 필요하면 다시 한번 좀 연락처를 남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일단 지역적으로 뭐 살기 좋고 거주하기 상당히 좋다 하지만 일단 중소형 평형대가 인기가 많은 입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으니까 좀 넓은 평형대 같은 경우에는 매수에 있어서는 일단 반대 의견 주셨거든요. 참고하지만 거주를 생각해서 더 매수를 원한다라고 이야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다시 한번 연락처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울전화 02-3424-0705번 문자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8289번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상담 받아볼게요. 전화 연결되었나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저는 김포 사우동에 네, 사우동. 네, 네. 네. 한 3명 아파트 52평을 구입을 하나 했는데요.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을 했거든요. 네, 예, 근데 요즘에 워낙 소형 평형이 인기다 보니까 네. 예, 앞으로의 뭐 전망이나 이런 게 좀 궁금해서 예. 전화 잘 그거요. 주셨습니다. 매수하고 나서 가격은 어떻게 되셨어요? 3억 중반 정도? 3억 중반 정도의 매수를 하셨고 지금도 비슷한 상황인가요? 네네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김포 사우동의 삼성 아파트입니다. 향후 전망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형대가 50평형대거든요. 인사 나눠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지금 매수한 지 얼마 안 되셨나요? 네,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궁금하셔서 전화하셨구나. 네네. 예. 지금 제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니까. 네. 잘 사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지금 보시면 여기 김포에서 좀 이렇게 가장 좀 아쉬운 점이 철도 교통망이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 김포 도시철도가 지금 지나가는 거 알고 계시죠? 혹시 그거 네네. 보고 하시나요?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도보로도 네네. 지하철역하고 가까워서 예. 학교도 또 근처에 다 있고 해서 네.
예, 실거주기도 하지만 또 투자도 예, 좀 그런 보시고. 거 장점이 예. 있어서 구입을 하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도시철도가 이 길 따라서 쭉 가고 아마 그 김포 시청역이 생길 거죠? 2018년도에 네네. 생기나요? 아, 2018년도 하반기. 예, 하반기 정도 생기면 이제 김포에서 가장 아쉬운 점이 도시철도 그 철도 교통망이 있는데 이 교통망이 생기면 이제 김포공항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네. 김포공항에 5호선, 9호선, 뭐 공항철도가 가니까 5호선을 이용하면은 뭐 여의도까지, 9호선을 이용하면 이제 강남까지, 그리고 공항철도를 이용하게 되면서 서울역까지 손쉽게 갈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 지금 아직 개통 전이니까 개통 후에는 네. 이제 아파트 상승을 좀 충분히 노릴 수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포에 많은 미분양이 소진됐어요. 네. 많이 소진되고 지금 가장 많이 소진된 게 많이 가격이 오른 게 20평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 갑자기 50평대가 오르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아, 보통 이제 20평대 전세가예요. 전세가가 네네. 오르고 20평대 매매가가 오르고 그 다음에 30평대 전세가가 오르고 매매가가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대형 평수 전세가 매매가가 오르는데 이 네. 시점은 이제 좀 짧게는 한 2년, 3년 정도 걸릴 것 같고 좀 길게는 3, 4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이게 그 뭐 정도요? 급진적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차근차근 이게 가격대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얼마에 매수하셨다 하셨죠? 3억 중반이요. 3억 중반이시죠? 그래서 네. 그럼 평당 그 1,000만 원이 훨씬 밑에 가격이잖아요. 네. 그래서 평당 1,000만 원까지는 좀 힘들겠지만 1차 목표로 이게 네. 4억 초반까지는 충분히 보일 수 있는 그 아파트예요. 제가 볼 아, 때는. 네. 그래서 4억 초반 됐을 때 1차 매도 타임 잡으시고 실거주도 하시는 거죠, 여기요. 네, 네. 그러니까 실거주하면 1차들 여기서 4억 한 중반대가 아마 강력한 저항선이 생길 거예요. 아, 예, 이게 갑자기 올라가다가 저항선이 부닥치면은 좀 옆으로 쭉 횡보갔다가 다시 무슨 반등의 기회가 있으면 다시 반등하고 하는데 그래서 1차 목표는 4억 초반대 그리고 2차 목표는 4억 중반대까지 보신 다음에 그때 매도 타임 잡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사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김포 지역에 아무래도 소형 평수를 많이 찾으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대형 평수 이제 미래 가치를 선점해 가지고 가시는 것도 특히나 실거주하신 분들은 네. 충분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김포시 삼성 아파트 지금 보유하고 계셨는데요. 추가적으로 좀 보유할 것을 일단 지금 권유해 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유하자라는 의견. 그래도 생각했던 것처럼 기분 좋은 의견 들으셔서 목소리도 기분 좋습니다. 네. 자, 서울전화 0234240705번, 문자샵 8289번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인가요? 문자 상담 살펴보겠습니다. 문자 띄워주시죠. 네, 평택시입니다. 평택 합정 주공 2단지고요. 17평형 재건축 관련된 투자용으로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궁금증 주셨습니다. 현 시세가 1억 6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현 시세가 1억 6천만 원. 투자 목적으로 매수해도 될까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네. 이게 합정 중앙아파트가 아마 저층형일 거예요. 지금 보시면 뭐 총 6층이고 뭐 89년도 됐으니까 약 한 3년 정도만 있으면은 30년안이 되고 그리고 저층이니까 대지분이 뭐 적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재건축을 혹시 바라보고 매수 의견을 보신 것 같은데 제가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아쉽지만은 매수 반대 의견 드리겠게요. 그 이유는 제가 재건축에 있습니다. 그 이유. 그러니까 서울하고 이런 평택하고는 좀 틀려요. 내용 자체가. 서울은 지금 땅이 없잖아요. 땅이 없으니까 오래되고 노후된 아파트를 철거한 다음에 거기다 새 아파트를 짓는데 이런 평택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택지 개발 예정 지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택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굳이 그 기존 아파트를 부시고 이렇게 새 아파트를 지을 이유가 없거든요.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택지를 공급받아서 아파트를 지어도 훨씬 더 사업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대지분도 중요하고 아파트 노후도 중요하고 연식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지가가 좀 높은 데서 재건축 재개발이 많지 이렇게 지가가 좀 낮은 데서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강원도나 이런 데서 뭐 재건축 재개발 이야기 없잖아요. 지금 가장 핫한 지역이 강남
강남 지역에 왜 강남의 재건축 재개발이 많이 일어나겠어요? 워낙 지가가 높고 그 지역에 아파트를 세우면은 사업성이 나오고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아파트 가격이 아까 1억 7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전세가가 아마 한 7천, 6천, 뭐 많아야 한 8천 정도 될 거예요. 워낙 그 오래되고 저층 아파트니까 하면 투자 금액이 한 7천 내지 8천, 뭐 많게는 1억 가까이 들어갈 것 같은데 굳이 1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평택 저층 재건축도 안 되는 아파트에 굳이 묻어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돈으로 뭐 서울시라든지 서울 뭐 중심부 지역에 뭐 빌라든 오피스텔이든 뭐 아니면 뭐 강북 쪽에 뭐 갭 투자로 아파트를 투자하시든지 충분히 이런 방향으로 투자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특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하고 매매가하고 전세가하고 갭 차이가 이렇게 붙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외곽 쪽에 자그마한 아파트들 저렴한 아파트를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전세가하고 매매가하고 붙어 있어서 전세가가 올라서 매매가가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여기 매매가가 있고 전세가가 있으면 이게 올라가면은 이것이 특별한 개발 호재가 없이 그냥 올라가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하고 매매가하고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세가 상승으로 인한 매매가 상승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투자 반대 의견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알겠습니다. 자, 평택시 합정동 주공 2단지 일단 매수 반대 의견, 적극적으로 매수 반대한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보죠. 네, 노원구입니다. 노원구 공릉동이고요. 효성 아파트 28평형대 거주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려는데 괜찮을까요? 라는 궁금증 주셨습니다. 오늘 아파트 매수에 대한 궁금증이 많네요. 자, 거주도 생각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어떨까요? 제가 결론도 말씀드리면 이게 거주도 하시고 투자도 하시고 이렇게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게 나는 실거주도 하고 이왕이면 투자 수익도 얻을 수 있고 근데 다 많으신 분들 원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임대 수익도 받고 시세 차익도 보고 싶고 그러니까 이런 두 마리 토끼는 제가 웬만하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마리 토끼를 잡다가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노원구 쪽에서 가장 큰 이제 얘기는 이제 강동 차량기지, 창동 차량기지하고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재건축인데 지금 이 아파트 경우는 99년도에 지어져 있고 보시면 중요한 게 19층짜리 아파트예요. 이건 뭐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될 지분이 평형 대비로 50%가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보시면 알겠지만 세대 수가 196세잖아요. 이렇게 자그마한 단지는 그 재건축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 그 뭐 근처 아파트 같이 통합 재건축하면 되지 않는 이상 재건축도 힘들고 근데 통합 재건축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같은 단지 내에서 동일 평수 가는 게 가장 빠르지만 이렇게 여러 개 아파트가 하면은 그 의견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재건축으로는 투자 가치가 별로 없고 하나 있다면은 이게 매매가하고 전세가 차이입니다. 지금 시세가 보면은 지금 뭐 매매가는 한 2억 후반대 정도 그리고 전세는 2억 5천 정도 약 5천만 원 갭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상승됨으로써 매매가가 조금이나 올라갈 수 있는 거 그거 하나 지금 바라볼 수가 있는데 그거 하나 바라보기에는 좀 약하고 그래서 실거주로 내가 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전세가가 받쳐주니까 내려가지는 않고 좀 올라갈 수 있는 방법 뭐 그거는 좀 해서 실거주는 제가 추천드리고 싶지만 이게 재건축으로 인한 투자 수익 그거는 좀 많이 아니라고 해서 그래서 투자와 거주를 좀 분리해가지고서 실거주하시고 약간의만 종잣돈을 모으셔가지고서 투자형 아파트라든지 빌라라든지 뭐 오피스라든지 이런 것으로 가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가격이 하락할 염려는 없다라고 하니까 거주 목적이라면 찬성 의견. 하지만 투자 목적이라면 그렇게 기대감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반대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전화와 문자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특히 내일 세미나 대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1:1 상담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지금 이렇게 함께하는 것처럼 전화 상담하듯이 문자 상담하듯이 조금 더 가깝게 1:1로 직접 만나서 상담해 볼 수 있는 시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분당 시간은 어느 정도
보통 네. 저희가 한 30분 정도면은 충분한 충분하게, 상담이 예. 가능하고요. 네. 그래도 30분 된다고 저희가 뭐 매정하게 가라는 건 아니고 예. 30분에서 1시간 했던 충분히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충분히 다 상담해 드리니까 부담 없이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부동산 투자 솔루션 노건희 팀장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와 문자 상담 창은 계속해서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